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단 2거래일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셔야 할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되시는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수고가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이건 너무 궁금하셔서? 힘든 거 하나 좀 잘 좀 풀어주세요. 네. 어떤 종목이실까요? 오스코텍을 네. 8월 20일 날 42,000원에 이걸 20% 매수했는데 아, 지금 한 손실이 2천만 원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그냥 갖고 가면 되는지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답을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뒤늦게 매수를 하셨었네요.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 부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유한양행보다 오스코텍 연락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물론 우리가 렉나자가 8월 달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아마 그때 아까 8월 때 사신 거 보니까 그때 사셨죠. 뭐 그때 이제 오스코텍이랑 유황영행이 그런 렉나자와 관련된 그리고 레저틴이 이제 원 개발자가 이제 오스코텍에 있는 자회사 이제 제너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너스코가 내년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고 최근에 빠졌던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렉나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SC 제형 그러니까 리브리반트죠. 리브리반트 SC가 최근에 FDA 승인 불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HAB와 비슷한 거죠. CRL, 보안 요구 사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오스코텍과 상관없습니다. 오스코텍은 이미 레저티닙을 유황여행에 일단은 기술 이전을 했고, 이제 글로벌 판권을 이제 유황여행이 이제 얀센에서 판 거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그 로열티를 받는 건데, 이번에 리브리반트가 SC가 이제 FDA 불발이 나면서, 물론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CRL 요구 하긴 하겠죠. 하다가 내년에 FDA 받게 되면은 그건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로열티를 받는 게 조금 늦춰졌을 뿐이다라는 게 좀 시장에 대한 최근에 이제 투심이 꺾인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제 오스코텍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4만 원 가격대가 조금 그렇죠. 그때가 사실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좋았고 오스코텍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향후에 로열티를 받아도 항상 매년마다 그 800억에서 1,000억 관련된 수익이 잡힐 건데 참 이게 지연되는 이슈면은 조금 시장에 대한 투심이 꺾일 수는 있겠죠. 대신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죠. HAB도 초반에 얘기가 나왔다가 지연됐던 뿐이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내년에 이제 기존의 렉나자 말고, 그러니까 오스코텍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치매 관련도 있을 거고, 내년에 인상 진입을 하는 이슈가 있고, 그때 되면 또 반등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자꾸 제너스코가 실제로 상장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결국 시장에서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불안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제너스코를 상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주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다시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워낙 제너스코도 추가적인 10년 내에 새로운 렉나자를 만들 거다, 제2의 렉나자 만들 거다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시장에서는 기술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스코텍도 지금 파이프라인 여러 개가 있는 거고, 향후에 또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부정을 들었고,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물론 4개월 동안 기다리셨고 이게 뭐 4만 원 가격대를 계속 이제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향후에 이걸 이제 뭐 존슨앤존슨이 계속 이걸 보완을 하고 다시 한번 더 FDA 승인을 하면 사실 주가는
그때 가서 20% 가든 30% 가든 한 번에 급등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4만 원까지도 올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최근 하락의 이유는 그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이다. 조금은 더 홀딩하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셀바스 AI 셀버스 AI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500원에 20%. 13,500원이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래가지고 네. 사실 근데 셀바스 AI는 실적도 이렇게 나오는 아주 주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네.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너무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래서 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모멘텀이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월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셀버스 AI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상승폭이 약한 것 같아요. 네. 내년까지 좀 들고 간다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 15,000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이 트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의료 쪽 AI도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CES 2025년 CES도 그렇고 지금 결국에는 작년에도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AI였고 이번 2025년에도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2024년까지는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적인 측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솔루션, 실적을 낼 수 있고 그거를 상업화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AI를 이제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시장에서는 더 반응이 2025년에는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셀바스 AI는 지금 HCI 기술을 활용해서 AI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국가기관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분야에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미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세에 대해서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돼서 같이 흐름을 하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뭐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더 무게를 줄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셀바스 AI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61선에 딱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지난 9일, 10일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1선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이 가격대를 좀 지지받다가 시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14,000원이 오면 일단 14,000원에 대한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좀 시원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돌파하고 나서는 15,000원 그 이상의 흐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비중 20%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절반 정도는 저는 14,000원 구간 에서 강하게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비슷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럼 절반은 일단은 저는 좀 수익화를 챙겨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반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5,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제하에 좀 보유를 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14,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익절해보자. 하지만 그 이후 15,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5774번님께서 HT 현대건설기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63,70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요. 수익일 때 매도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으로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 전에 한 번 더 뭔가 슈팅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대건설기계는 그런 트럼프 관련 이슈 아니면은 사실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작년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올해 1분기죠. 작년 1분기로 죄송합니다. 작년 1분기 실적 이후에 사실 계속 실적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동안 신흥시장이나 특히 선진시장, 특히 북미 쪽이겠죠. 북미 쪽이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왔다가 그게 사실 성장률이 주춤했습니다. 왜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실 인프라 이제 법안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왔다가 근데 신흥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 쪽 광산에 대한 수요가 딱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나 이쪽 신흥시장 쪽에 대한 굴삭기 수요가 확 줄어버렸고, 근데 북미 시장 성장보다 주춤하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계속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1년 정도 물량 있는 거 다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컨소시엄인 건데, 물론 그 이유도 봐야겠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다고 중국 답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현대건설기계나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중국 매출 비중이 20%긴 했지만은 지금은 거의 10%도 안 됩니다. 거의 5%도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이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 물량으로 내수 장비로 다 때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종전 이슈로 자꾸 부각을 받느냐, 그만큼 이게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 대한 건설 장비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지금 물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일단은 협상을 계속 하겠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온다. 물론 이제 그 장비가 북미 쪽 장비가 더 많이 갈 가능성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존 디어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캐터필러 위주로 오히려 더 건설 장비가 많이 가긴 하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63,700원은 뭐 부담은 없는 가격입니다. 사실 주가도 여기서 더 이상 빠질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미 주가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봤을 때 종전이 더 협상이 더 빠르게 진척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현대건설기계는 그때 한번 추이를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통 1분기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겠죠. 내년 1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굴삭기 수요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충분히 가격대는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T 현대건설기계 내년에 1분기 실적 잘 나오면 오히려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어떤 내용 나올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254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HVM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3,4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손절해야 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쉬워하시는 걸 보면은 아마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고 11월 초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을 엄청 많이 보셨다가 지금 거의 매수가랑 동일한 시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23,000원대는 찍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저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초전도체 관련돼서 퀀텀 에너지가 전도성 구조체를 포함한 관련 장치 특허 출연했다는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HVM은 우주항공 관련돼서 시장에서 시세 흐름과 굉장히 좀 주목이 높게 받아진 상황에서 초전도체 관련돼서 이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양자칩 주 원료인 니오붐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만큼 지금 우주환경, 스페이스 X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 거기다 초전도체 관련된 니오붐에 대해서 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25,000원의 돌파 흐름까지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11선 단기 이평선에 살짝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 시장 대비해서 전점을 또 지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 흐름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시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하기에는 좀 아쉽다.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HPM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고환율과 함께 오늘도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말 랠리는 결국 없는 건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9067님 한미반도체 105,000원 35% 말씀해 주셨고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6366님, 뉴로메카 37,000원 10% 추매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로봇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2379님, 주성 엔지니어링 28,000원 10% 추가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한미반도체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미반도체 105,000원 35% 비중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HBM3E 쪽에서는 진짜 독보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3분기 때도 시연을 해줬는데 결국엔 지금 독점에 대한 부분이 깨질까 봐 시장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SMPT라는 싱가포르 기업과 또 하나인더가 지금 HBM 시장에서 TC 본더 쪽으로 치고 들어왔다라는 소식,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좀 독점에 대한 이런 우려감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같이 좀 그런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게 됐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HBM 다음 세대 4세대로 갔을 때 HBM4로 갔을 때 이제 거기서 플러스 리스 본딩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 그와 관련돼서 한미반도체, ASMPT 양사 모두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경쟁에 대한 부분들 2파전으로 갈지 아니면 하나인더까지 3파전으로 갈지 이미 시장은 이런 독점의 구조는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을 못했다는 걸 봤을 때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HBM4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와 여전히 좀 독점의 구조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ASMPT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또 SK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10월 달에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은 우려감이 여전히 좀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35%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비중에 대한 확대는 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미반도체 독점 구조가 깨진다고 해도 뭔가 더 추가적인 매력도가 시장에서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도 시세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9만 원의 저항을 돌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엔 9만 원의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확 개선이 되던가 아니면 지금 2차전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돼서 뭐 진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까지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거나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나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저항에 대한 돌파 흐름이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9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11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좀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번에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시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 관련 종목들은 내년까지는 한번 좀 시세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뉴로메카는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협동 로봇으로 또 조선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HD 현대 계열사에서 이제 3호 쪽에서 협동 로봇을 덴마크 기업 유니버셜 로봇에
협동 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을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 도입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기대적인 측면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물량이 유니버셜 로봇 쪽이 좀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분명히 시세의 연속성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오늘까지 들어온 거래량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 시세 흐름이 꺾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확대를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은 좀 확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여기서 시세 흐름이 꺾여져 버리면 아마 더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답답해지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오히려 한번 좀 터지면서 시세가 다시 한번 상향했을 때 그때를 확인하시고 나서 저는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누료메카라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R&D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시장이 내년까지도 로봇주들이 계속 좀 훈풍이 이어갈지 에 대한 여부는 거래량이 좀 더 유입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28,000원에 10% 추가 매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사에 대한 내가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도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 쪽 대만 신규 고객도 확보를 했고 또 D램 쪽의 공정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신규 투자 설비라든지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좀 주가 수준이 많이 조금은 레벨 다운됐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중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도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마트가 공지를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죠. 소매유통이나 히토류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